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실험과 현장의 연결, 검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컨설팅 또는 교육할 때 있어서 접근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들러가지고 2시간 정도 저한테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간단히 문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부탁을 드려야 되거나 아니면 현실을 직시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화나 한두 시간 미팅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이제 간혹 한 번씩 그런 사람을 만나요. 전화로 한 2, 30분 저하고 통화를 해놓고 그때 얻은 정보를 가지고 다른 데서 저한테 컨설팅 했다고 얘기를 해요. 저 컨설팅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2, 30분 정도 통화는요. 좀 공감해 드린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가지고.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불량이 났어요. 불량이. 그러면 문제 정의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불량에 대해서 원인 규명 가기 전에 문제가 문제인지 또는 그 문제에 발생한 배경 상황을 쭈루룩 알아야 돼요. 그 히스토리도 있고 또는 그 발생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일어나는 배경도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원인 규명에 들어가서 실험을 해야 돼요. 검증 실험을 하고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한다. 이 얘기는 이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상황 파악이.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전화 통화를 할 때 전화 거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정보는 그걸로 딱 끝이에요.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래서 그 정보 안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컨설팅이 아니에요. 컨설팅이라는 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저한테 400, 500씩 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달, 네개 달씩 교육을 받거든요. 그 회사들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폴리우레탄이라는 게 그렇게 됩니다. 그 원인 규명이나 문제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면은 잘못되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폴리우레탄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조금 알면 딱 사람 잡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이 명언인데 책을 한 권을 한 번만 읽은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책을 여러 번 읽고 씹어 먹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화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다. 이거는 저를 선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저를 탓하거나 하지 마세요. 왜? 저는 그 정도 정보, 여러분이 주는 정보 위에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제가 이런 거 질문 몇 가지 해가지고 얻는다는 거는 그 짧은 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나마도 제가 노력해서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생각하세요. 숙제예요, 숙제. 제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나요라고 질문했을 때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답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전후 상황, 문제 발생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정의를 하고 배경을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걸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하시고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면은 그게 답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발포기를 사려고 하는데 그 발포기 메이커 중에 모 회사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 회사 이상한 회사니까 거래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네, 뭐, 국내 회사 치고는 괜찮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세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나 책임 없어. 당신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거를 검토하고 네 책임이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컨설팅 아니잖아요, 이거. 저한테 와서
검토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 회사랑 협상도 하고 도면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각종 설비 장치 또는 사양, 기계 사양 이런 거 검토해가지고 제가 이건 되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고 이렇게 해드리죠. 그런데 전화로 그냥 뭐 회사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 놓고 네 괜찮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당신이 이거 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나쁜 사람이죠. 왜?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제가 그 업체가 나쁜 회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제가 폴리우레탄 업계에서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그 회사하고 척져가지고 제가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쁜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료회사도 마찬가지죠. 원료회사도 이런 원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예, 그 회사 문제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문제를 정확히 보시고 잘 정의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불량이 나요. 내 눈에는 불량이야. 근데 불량일 수도 있고 불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그게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인 규명에 들어갈 때 원료의 문제냐 설비의 문제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질문해요. 얼마 전에 원료를 바꿨어요. 지금 근데 불량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뻔하잖아요. 원료 그럼 잘 조사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그럼 설비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할까요? 컨설팅을 받으려면 제대로 된 정보와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정보 그걸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그 답을 얻으세요. 그리고 공짜로 해주는 거 컨설팅 아니에요. 그냥 공감해 드린 거라고요. 그거 공감해 드린 거예요. 제가 아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이 제시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상 제품이 나왔는데 이걸 불량이라고 막 따지고 들면 제가 그거를 아니요, 절대로 불량 아니고 정상 제품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딱 보면 정상 제품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불량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폴리우레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성형 기술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량이 나면 불량에 대해서 원인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수리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하면 완전히 오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당사자 협의인데요. 저하고 이렇게 질문 정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H 모 씨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한다더라. 그래 놓고 그래서 너네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해결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는 쏙 빠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저는. 왜? 제가 받은 게 없는데 뭐가 당사자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소통의 오류가 생기는 거를 가지고 이건 이제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원료업체하고 싸우고 설비업체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 책임을 다 저한테 전가를 해요. 전화 통화 뭐 몇 분 했다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전화 건 사람한테 그 성의껏 공감해 드리는 거지 다 맞다라고 정의를 하더라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확실한 상태에서 소통을 하라 이 얘기예요. 저 팔아먹지 마시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자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하는데 반드시 검증 절차를 거치세요. 제 말 따르지 마시고요. 제 말 따라서 뭘 하시겠다 그러면요. 컨설팅을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러이러한 거 다 조사해서요. 실험도 하고요. 결과 레포트 딱 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 레포트를 가지고 당사자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 그 자리에 제가 끼어서 같이 협의하게 해주세요. 저 소통 잘해요. 원료 메이커하고 척진회사 없고요. 기계회사하고 척진회사 없어요. 네. 제가 폴리우레탄 업계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욕하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욕하면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1, 20분 통화해가지고 저한테 컨설팅 받았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들은 이야기, 저한테 들은 얘기는 다 숙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한테 숙제로. 네, 맞아요. 근데 검증해 보세요. 이런 거 해보세요. 그 숙제를 풀지 않고 저한테 들은 것만 가지고
이쪽으로 전달한다. 그러면 저를 모함한 꼴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이나 지나버렸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일단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이제 폴리우레탄 폼 이렇게 성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기포 같은 것도 생기고 또 이렇게 변색 문제 같은 것도 생기고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직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과학적 사고. 기본적으로 과학적 사고의 시작은 관찰이에요. 관찰. 제가 이 도표를 여기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인용을 했어요. 가설 연역 방법. 이건 다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과를 사회과학 측정이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건데 관찰하고 질문하고 이게 이제 이게 과정이 뭐냐면 문제에 대한 정의하는 거예요. 문제가 맞냐, 그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것들을 정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 발생 배경이 뭐냐, 그다음에 그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히스토리.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것이 문제의 원인일 것 같다. 1, 2, 3, 4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일은 이렇게 검증해보고 일은 저렇게 검증해보면 이게 문제가 1, 2, 3, 4 중에 한 3개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해서 실험 수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죠. 예측이 되면. 예측이 안 되면 이제 맨땅 헤딩 다 해봐야죠. 실험 한 20개, 30개 해봐야 되죠. 근데 사람이 그러지 않잖아요. 관찰하고 질문해서 상황 파악하면은 가설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해서 실험 몇 개 정도만 해보면 답이 나오죠. 베리파리 검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시 가설 세우고 다시 실험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과학적 사고가 돼서 문제 해결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기 연역적 방법도 마찬가지로 과학적 연구에 대한 해당하는 건데 관찰해가지고 연구하고 그래서 가설을 세워야 돼요. 항상 시작은 뭐냐면 관찰과 가설 세우기예요. 관찰과 가설 세우기. 물론 이제 질문, 정확하게 질문, 옳은 질문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옳은 질문. 질문이 잘못되면 답은 당연히 잘못 나와요. 질문이 옳아야 돼요. 질문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고 법칙으로 이거는 법칙이라는 의미는 답이란 뜻이에요. 답이 맞다. 자, 관찰해서 가설을 세우고 시험해서 무한 실험을 해서 결론이 나오면 가설 입증이 끝난 거고 그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막 하죠.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런 구조를 그리면서 하나씩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거다 저거다 이게 아니라 이안 뭐다 이안 뭐다 이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해서 지우개 찬스. 이건 검증이 끝났으니 이건 다시는 쳐다보지 마.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원료의 문제, 설비의 문제. 그럼 설비의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인가 1안, 2안, 3안. 원료의 문제는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1안, 2안, 4안, 3안. 이렇게 해가지고 원료의 문제 1안, 2안, 문제 없으니까 3안만 남겨두고 끝. 설비의 문제 1안, 2안, 3안인데 2안, 3안 문제 없으니까 1안 남겨놓으면 끝. 그러면 이제 원료의 문제 그 3안하고 설비의 문제 1안 가지고 이제 충돌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딱 하나로 원포인트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검증을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관찰이에요, 관찰. 정밀하게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늘 이런 말을 해요. 야, 잘 봐. 문제의 답이 있어. 잘 봐. 문제의 답이 있어. 이게 뭐냐면 관찰을 잘 관찰해야 돼요. 잘.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관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가 오랫동안 문제 해결을 하는 데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임계치가 있더라고요. 임계치. 그러니까
시간, 공간, 태도 이 다 임계치가 있어요. 세 가지가 다 임계치가. 임계치란 거 뭐냐면 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댐에서 이제 물이 넘쳐 나가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댐에서 물이 천천히 차오르잖아요. 천천히 차오르는데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점점 차올라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밑에 뒤에 댐 밑에서 볼 때는 이게 넘치는지 몰라요. 이게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점점 좀 차오르고 찰랑찰랑 넘치려고 할 때 딱 보이면 위험한지 알죠. 그 상황인 거예요. 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찰도 임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지켜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시편의 분량이 났어요. 근데 그 시편을 가지고 1분, 2분 쳐다봐가지고 뭔가를 얻어낸다? 그게 아니고요. 1시간을 한번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자세히 보겠어요. 제가 이걸 얘기할 때 꼭 질문을 이걸 해요. 자, 왼손, 오른손, 이 제 얼굴, 코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 우측이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잘못되면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잘못되면 잘못될 수 있는데, 이거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를, 다른 점을 10초 만에 찾아내세요라고 하면은 몇 개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간 주고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찾아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개도 찾아낼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잘못되면 이거 왼손과 오른손이 다른가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뭐 다른가요? 같은가? 다른가? 이거 완전히 잘못된 질문이죠. 질문이 잘못되니까. 차이점 몇 개를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옳은 질문이죠. 근데 질문이 잘못되면 그렇다고 치지만 질문을 주어놓고도 시간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임계치 이상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임계치 이상을 관찰하면 어떻게 돼요? 정밀하게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폼 덩어리가 하나가 있으면 밑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그리고 비교 샘플이 있으면 비교 샘플이 보고 하나만 보는 게 아니죠. 비교 샘플이 여러 개 있죠. 1, 2, 3, 4, 5 이렇게 여러 개를 보게 되는 거죠. 뭐 100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10개 볼 때랑 100개 볼 때랑 다르죠. 그냥 맹하게 쳐다보면 그냥 똑같죠, 100개가. 근데 맹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하나를 10분씩 쳐다보면서 100개를 쳐다보면 1000분인가요? 10분씩 쳐다보면 1000분이 되잖아요. 1000분. 1000분 동안 쳐다보면 뭐라도 나오겠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공간이에요, 공간. 어느 공간에서 보느냐. 이거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내 생각을 제한할 수 있는 공간에서 보면요. 생각도 좁아져요. 그래서 분량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장소를 떠나서 볼 것이냐 거기에서 볼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 볼 것이냐 우리 회사로 가지고 와서 볼 것이냐 아니 원료 회사라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료 회사라면 우리 회사에서 가져와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생산 현장 고객사 현장에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보이는 게 달라요. 공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뭘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해?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이게 훨씬 심플해요. 그리고 태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태도를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 생겼네.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은요 답이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요. 이거 해결하면 내가 용되겠네. 이런 태도로 들어가 보세요. 이거 해결하면 내가 용되겠네. 이거는 내가 엄청난 걸 뭔가를 발견하게 될 거야. 이런 태도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 이게 내가 책임 회피의 목적이냐 아니면 나의 재능을 퍼포먼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태도냐 이런 것들이 달라요.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요. 문제 해결을 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차원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높은 품격을 늘 따지는 거예요. 품격 높여야 돼요. 한 단계 이상 품격을 높이면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분량이 발생해도요. 이 세 가지 이 임계치를 넘겨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10분 물어보고 저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답인 것 같다. 이거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관찰했고 봤느냐. 그 다음에
어떤 장소, 어떤 조건 하에서 받느냐, 그 다음에 어떤 태도로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거가 충분한 상태에서 저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면 정보 제공하면서 답이 나와요. 답이 그냥 본인 스스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실험 지금 그게 실험이에요. 지금 생산하다가 불량 생겨가지고 원인 찾아보고 하는 거 이게 실험이에요. 저는 생산을 온통 다 실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산을 발포를. 그래서 검증이라고 생각해요. 가설이나 이론에 대해서 들어맞는지. 그래서 정상 제품 계속 나오잖아요. 하루에 1000개를 찍는데 1000개가 정상으로 제품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1000번 실험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 생산이 아니에요. 실험이란 말이에요. 그 1000번의 실험 조건이 다 성공적이다. 분량이 한두 개 나고 다 성공적이다. 그러면 분량 나는 한두 개와 나머지 998개의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 조건이 틀어졌거나 아니면 뭔가 달라졌으면 분량률이 늘어나는 거고. 이게 실험이죠. 그래서 그게 다 측정이에요. 측정. 그래서 실험을 하고 생산도 실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실험 통해서 얻는 데이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되죠. 데이터를 얻어서 그거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고 하면은 이게 바로 생산 기술을 높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도 돼요. 실험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산이 실험이라고. 그러면 생산이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장인, 뭐 경험자, 베테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출근해가지고 단추 누르고 퇴근하면은 이게 안 되죠. 실험이라고 생각해야 그게 장인, 베테랑이 되는 거죠.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은 관찰, 측정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과학적 기본 방법.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은 네, 계속 그 정도 수준이에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관찰이 대상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일. 그리고 관찰이라는 건 본질에 대한 파악이에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는 게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착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착시가 그 착시로 그대로 본질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관찰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관찰의 기준이 있으려면 내 것만 보면 안 되고요. 남의 것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비교. 이게 가장 그 대별되는 걸 찾아내는 게 가장 쉽잖아요. 비교 대상, 비교 샘플이 있는 게. 그 다음에 실험은 어떤 조작을 가해 그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를 조사하고 결론을 내린 일이다. 실험은 다분히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론을 이끌고 갈지에 따라서 실험 방법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실험 조건이 바뀌어요. 그래서 실험은 조작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이 될 수 있냐면 실험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선무당이어가지고 섣부른 결론을 가지고 그 방향에 맞춰서 조작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선입관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실험 들어가기 전에 요 4단계나 거치는 거예요. 여기 가설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관찰, 연구, 가설 세우기 이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실험은 잘못하면 바로 엉뚱한 게 나와요. 그래서 실험 굉장히 엄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불량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봐요. 이거 다 실험이에요. 생산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실험이라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하루에 1000개씩 뽑아. 이거 다 실험이에요. 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 뒤에는 2부에서 하편에서 별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